너무나 어이없게 57페이지를 만들었어요. PT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담아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고백하고 시작할게요. 저희 애도 지금 반수하고 있어요. 작년에 여기서 반수를 했고 올해 이제 다시 저희 애는 문과로 대학을 갔다가 이과로 바꿔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히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수능은 공통과목이 우선입니다. 자, 좀 이따가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떤 과목은요 A, B 학생이 있는데 원점수가 달라요. 원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자가 없니다. 둘이 원점수가 달라요. 하나는 90이고 하나는 86이에요. 근데 표준 점수가 같아요. 문제 드려볼까요? 문제 드려볼까요? 아니 원점수가 다른데 어떻게 표점이 같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A가 원점수가 높아요. B가 낮아요. 원점수가. 근데 표점은 같다고요. 이 B라는 학생은 A보다 뭐가 우수했을까요? 공통과목이에요. 얘가 공통과목이 68인데 얘는 70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선택과목은 얘가 더 잘 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저는 수시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요. 올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요. 종합전형. 종합전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정시는 더더욱 안 그려져요. 심지어 여기 인문계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 올해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수시 최저 맞추기도 힘들 것 같고 정시로 가면 그래도 좀 한숨 돌릴만 한데 느닷없이 정시에서 나의 경쟁자가 자연계열의 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월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표점이 400인데 국수탕 기준으로 400인데 여기는 상위 누적이 5% 정도가 떠요. 자연계는. 근데 인문은 2%가 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대 교육이 보이고 여기는 건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아이는 고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건대 전기전자로 가. 건대 많이 좋았었다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만 옮겨주면 일단 성대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서강대처럼. 그렇죠? 서강대 문과로 갔다가 너 2학년 때 컴공하고 싶으면 해.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계 적어도 15개 대학은 문과 애들이 확통 갖고 들어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은 자연계 애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거기다가 올해 이슈가 되는 약대도 문과 애들이 약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삼육대하고 인제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제대 정말 감사하게도 문과 애들을 뽑아줘요. 2명을. 뭐 굉장한 희생이죠. 근데 나 그 2명이 궁금해요. 그 2명. 얘가 대학 들어가서 화학과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3학년때는 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수학도 옵션이 없고요. 과탐이 아니라 탐구예요. 그러니까 성적만 되면 들어와.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첫 번째 제가 고백했던 건 뭐였냐면 올해 문과는 수시 최저를 맞추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정시 싸움에서 문과 애들끼리만 경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단 1점이라도 더 원점수를 높이는 싸움을 해줘야 된다. 전략적으로. 마지막 하나는 좀 이따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학원에서. 수시 전략 컨설팅도 하고 정시도 올해 정시 저도 지금 자신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 누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너 5%니? 그러면 자연계는 그냥 건도홍수. 문과 숙대까지 어떻게 한번 도전해볼까? 이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선택 과목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점수가 같다고 해서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시는 꼭 기억해 두세요. 메모하시려면 메모하시고, 수능 끝나고 성적이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들어가시면 보도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 보도자료에서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보도자료에서 누적 인원을 밝혀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과목 만점부터 저기 고등급까지, 심지어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과 애들 여학생 수학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의대 펑크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도수분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보도자료가 나올 거고요, 등급 구분 점수와 관련된 게 나올 거고요, 도수분포가 나올 거예요. 이게 누적 인원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누적 인원. 그러니까 1등급 최고점 남학생, 국어라고 치면 남학생 이게 뭐 140이다. 그러면 남학생이 뭐 여기서 100명이다. 여학생이 50명이다. 누적 150이잖아요. 그 밑에 139,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 남학생 100, 여학생 50 이런 식으로. 그럼 누적 몇이에요? 300이잖아요. 네. 정시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애들이 빠져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서영호, 서성환이, 중경예시, 권동수, 국숭세단까지 정시 모집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5,000명을 뽑는다. 근데 수험생이 40만 명이다. 그럼 1%인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수치에서 이제 그러면 이 정도 라인까지는 지원할 수 있겠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이 누적 인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자, 하나씩 오늘 요 말씀 드릴 거예요. 제가 하도 글씨들을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여서 글씨들을 그냥 큼직큼직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요 세 개를 먼저 비교를 해봤어요. 이 자료의 의미는 다른 거보다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6월에 48만 명 봤단 말이에요. 잠시만 뒤로 가면 여기 재수생이 졸업생 등이 6만 7천이거든요. 재학생이 41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3월 달에 34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학생 중에 7만여 명이 안 본 거예요. 근데 4월을 보면 31만 4천이에요. 이해되세요? 3, 4월 성적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별로 데이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31만 명이었을 때 어쨌든 1등급은 4% 라인이니까 그 숫자, 아까 얘기했던 이 인원의 누적 인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근데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사탐, 과탐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얘를 하면, 그죠? 얘 갖고 나누면 50%가 조금 안 되죠. 50%가 넘는구나. 이게 사탐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전체 인원이 없죠. 요거 대비 요거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확률 통계 애들이 한 55%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저희 회사 연구소에서 파악한 바로는 데이터상으로는 50.7 정도 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이 자료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숫자가 과연 여기서 머물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8만까지 간다고 봐요. 8만까지 간다고 봐요. 그럼 2만 명 더 느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추 50만 명 가까운 애들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역시 그리고 아시겠지만 6월은 수학 선택 과목 일부가 전 과목이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좀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6월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거대로만 좀.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이런 설명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 기중한 시간 내고 지금까지 끝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내년에 재수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학원은 재수하는 애들 넘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안 오셔도. 제가 오늘, 제가 수험생 아빠라고 했잖아요. 저희 애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엄마도 애도. 예비 고1 때부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3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인데 간신히 어떻게 정시 배치해줬거든요. 따져서 야 이거 아무래도 재수 결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3, 4, 6, 7, 9, 10 수능 중에 제일 시험을 못 본 게 수능이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고3의 현실. 고3 자녀분 10월달 성적에 훅 하는 순간, 아까 앞에 영어 선생님이 왜 어려웠고 공부 좀 했는데 9월이 쉬우면 논다 그러죠? 저희 수능 3등급 영어 대번 박더라. 그래서 성대연대 논술을 못 봤어요. 최저는 다 맞췄는데. 근데 간신히 고대는 갔는데 지가 원하는 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과로 바꿔서 다시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84인가? 수학이? 미적인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점수가 84인데 선택이 22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용어로 생 또라이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75, 25라고 치자고요. 75, 25. 저희는 문과였다니까요. 근데 얘 선택은 미적이라고요. 근데 미적은 22가 나왔다고요. 별로 안 틀렸잖아요. 근데 나머지 점수를 다 어디서 까먹은 거예요, 지금. 공통해서. 그래서 133인가라는 1교시 때 들으셨죠? 등급 컷. 이주영 선생님이 보셨어요. 1등급 컷에 걸려있어요. 표준 점수가. 왜? 공통 과목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점수인데 공통 과목하고 얘하고 바뀌어 있으면 틀린 개수가. 그럼 더 올라갔겠죠. 막 137 이렇게 갔겠죠. 이렇다니까. 근데 아이들은 2등급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의대 목표에는 수시로 갈 것도 아닌데 등급 얘기가 관련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집니다, 제가. 자, 요거는 응시. 과목별 그냥 응시 인원 비교한 거고요.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자, 요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3월 국어입니다. 3월 국어의 1등급 컷의 표준 점수가 131이었어요. 4월에 1등급 컷 130이었습니다. 그러면 3, 4월은 별 차이가 없었죠. 요번에 추정치는 130.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컷 점수의 점수는 큰 변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차고점의 점수만 달라질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컷 점수는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없어요. 특히 자연계열 수학 1등급 컷에 3월달 13,000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10% 문과예요. 많이 줘서. 그럼 그냥 12,000명이 1등급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대가 한 10,000명 뽑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정식. 자, 요거 그냥 단순히 컷 점수만 제가 넣어놨잖아요. 근데 원점수까지 비교하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과목마다 원점수 기준이 다를 테니까. 근데 이 같은 점수 안에서도 뭐하고 뭐의 차이가 다를 것이다. 공통과 선택의 배점 반영 비율이 있으니 본인이 똑같이 90이지만 공통 과목이 70이고 20인 것과 68과 21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건 수학입니다. 139였고요. 1등급 컷이. 여긴 133이죠. 여기 수학은 차이가 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월달에 애들이 수학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입시적인 얘기인데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무슨 점수가 떨어지면 돼요? 평균값이 떨어지면 돼요. 또는
평균이 똑같다는. 평균이 똑같은데 무슨 값이 작아지면 표점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표준 편차입니다. 분모값.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은 단순해요. 표준 편차 분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가 똑같다 그러면 평균값이 떨어지면 이 값은 커지는 거잖아요. 위에가 같다 그러면 아래값이 나누는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편차가 크던가 평균이 낮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133이죠. 6월 추정치는 133입니다. 네. 아까 저희 133.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 싸움은 컷 점수가 아니구나. 정시의 싸움은 컷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크게 변화지지 않아요. 요때만 조금 높아 있죠. 네. 근데 보세요. 126, 127, 120, 119. 거기다 100분위도 비슷해요. 컷에 있는 점수.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보도자료 말씀드렸잖아요. 딱 봤는데 누적 1등급 컷 점수 딱 봤는데 우리의 성적표에 있는 점수가 컷에 있는 거예요. 아, 이펙트가 없구나. 빨리 학교를 낮춰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앞에 영어 말씀드렸죠. 저는 국어 수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제가 아까 신영준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가 딴 거 준비하다가 못 들었는데 이주영 선생님 PT는 제가 봤고 최 선생님 걸 제가 들었고 저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올해 수능에서 국어 영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3음절이면 딱 끝나요. 3음절. 독해, 력. 아까 시간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컨설팅은요, 야, 그거 공부해서 한 등급 올리느니 차라리 수학을 올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자, 영어. 제가 어떤 특정한 학교를 얘기를 하면, 우리하고 관련 없는 학교, 이러지 마시고. 고려대학교가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아마 누적 데이터를 보면 알지 않을까요? 왜 우리 학교 애들은 정시 때 이렇게 영어 2등급이 많지? 근데 연대 애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연대는 반영 비율이 들어가 있고 영어가 1등급, 2등급의 격차가 크거든요. 근데 고대는 그냥 마이너스 1점만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영어 2등급이면 고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봐라. 마이너스 1점만 주니까 우습게 봐? 마이너스 3점. 올렸어요. 2등급 받는 순간 고대 마이너스 3점이에요. 2등급 받는 순간 고대는 포기. 작년 기준으로 영어 3등급 받아도 제일 무난했던 학교는 별로 타격이 없는 학교는 한양대니까. 목표가 거기시라면 2등급 받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거기다 서울대가 자, 서울대는 2등급이 몇 점 감점이죠? 0.5. 3등급을 받으면 몇 점 감점이었어요? 표기하기 어디시길래?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서울대가 고대가 저렇게 움직였잖아요. 2등급에서 마이너스 3을 올렸잖아요. 서울대가 자존심 상한 것 같아. 뭐야, 쟤네 올렸어? 그래서 여기도 올려요. 마이너스 2로. 아. 근데 성대는 논술 최저 조건이 있잖아요, 영어는. 걔네 2등급이네란 말이에요. 3등급 받으면 안 돼. 저희 79점 3등급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논술 보러 가라고 그랬어요. 너 혹시 마킹 실수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보냈거든요. 성대는 이번에 학교장 추천 생기잖아요. 거기에 영어 등급을 3등급으로 낮춰놨어요. 논술은 2등급 그대로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2등급 갖고 잘못하면 정시로다 2호라는 숫자가 어마무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입학처에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그건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천이라는 얘기는 교과잖아요. 그러니까 교과가 좋은 애들 뽑는 얘기는 이미 학교 생활이 괜찮은 애들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논술은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영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셔서 전년도 쉬웠을 땐 다음 연도는 어려웠어요. 아까 자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수능 때 1등급 비율이 10이었을 때 그 다음이 5였다고요. 그 다음에 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평가원에서 가늠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6, 9월을 왜 난이도를 달리해 주냐면 그 적점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올해 영어 아까 6, 7% 얘기하셨잖아요. 딱 그 선이라고 봅니다. 네. 애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 색깔 칠한 것만 보세요. 그리고 요쪽은 올해 겁니다. 올해 거. 6월 건 아직 안 나왔고. 자, 요거 빼고 수능만 보세요. 수능만. 2년치 수능만. 2년치 수능만 봤을 때 두 칸 다 색칠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구가 원이죠. 요번에 만점 표점이 73 예상입니다. 또 높아요. 물리가 75까지 뜨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구과학이 73이 떴다고요. 요번에. 이 표를 만든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인문계 중에 서울대 경제 경영을 노리는 애가 혹시 지구과학을 들고 올 가능성은 없을까? 이 생각 때문에 만들어봤답니다. 다시 문과 학생들이 최상위 학생들이 혹시 왜냐하면 서울대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썼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100분위를 가지고 내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100분위로 대학별로 다시 표점을 줬다고요. 근데 표준 점수로 바꿨어요. 서울대. 그러니까 내 성적표에 찍혀있는 표준 점수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생윤하고 사회문화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65에 70은 136이잖아요. 136이라고요. 근데 경제 사회문화를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몇이에요 그러면? 경제 사회문화. 그죠? 당연히 얘가 이기겠죠. 자, 어떤 애가 사회문화 지구과학을 갖고 오면 143이에요. 이해되세요? 올해는 계열이 없기 때문에 저 고민이 단 몇 %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저희의 얘기로는 저희는 생명하고 지구과학 선택을 했는데 문과 때 뭘 했냐면 생윤하고 한지를 했어요. 근데 한지 선생님 얘기로는 한지하고 지구과학이 야 그럼 한지 공부했으니까 지구과학 좀 괜찮겠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비슷하지 않냐? 근데 저희가 요번에 만점이었어요. 지구과학. 네. 그리고 작년 9월 정도에 잡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63, 72면 135예요. 135면 제일 낮아요. 지구과학을 껴도. 올해 서울대나 또는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기억하실 건 우리 애가 정시를 지원하는데 이 학교가 전년도에 활용지표를 뭘 썼는데 올해는 뭘 쓰는지. 다시 이거 메모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정시를 지원하려고 해요. A대학 후보가 왔어요. 야 우리 이 학교 써볼래? 그러면 빨리 전년도에 너 활용지표가 뭐니? 100분이었어요. 근데 올해 넘어왔는데 표준 점수로 바뀐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국어, 그 자료를 넣어드릴 걸 그랬구나. 작년 국어가 여기 표준 점수는 5개 점수가 달랐고요. 이 5칸의 100분위가 다 100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자, 100분위로 모집을 한다는 얘기는 이 100을 가지고 표준 점수는 다르지만 이 100분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얘네가 표준 점수로 바꾸겠대요. 근데 우리 애 보니까 100이야. 100인데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요 위에 있는 누적 인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기가 8,000명이 넘어갔다. 그럼 임팩트가 없어요. 이런 학교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100분이 100이야. 행간에 쳤는데 표준 점수가 여기야. 목표는 서울대야. 못 써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누적 인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전체 누적 인원에
30%에서 40%를 빼보세요. 10,000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0명 수시로 빠져나간다고 치면 7,000명이 남잖아요. 이 7,000명 남아있는 애들이 서연고 서성한이 정시 모집 인원 어디까지 채워지는지.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국어 하나만 가지고 대학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수보다 내 아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각 등급 3등급이다. 원래 올 3등급이면 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서울, 덕성 뭐 이런 라인 쪽 좀 조금 중하위권 과 이과는 그거보단 조금 위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3등급 컷이 다 2등급 바로 아래쪽이다. 그러면 한 군데는 더 공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100분위가 높은데, 그러니까 내 표준 점수가 여기 있고 100분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상대적으로 이 아이는 100분위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100분위 반영대학을 써야죠. 표점을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선택 과목. 근데 이거는 본인의 노력하고 관계가 없는 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잠깐 봐보세요. 저는 이 표에서 국어입니다. 저는 이 표에서 딱 저 별표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이게 전년도 수능이니까 수능 빼고요. 3월하고 6월만 비교해보세요. 6문제, 6문제, 100점은 좀 다르고요. 6문제, 4문제, 5문제, 4문제. 문항수가 줄었죠. 누구 때문에 줄었죠? 얘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빠졌죠? 2개 빠졌잖아요. 그게 1로 간 거잖아요. 자, 핵심. 이것도 메모하셔도 돼요. 자녀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기출만 죽으라고 풀면 수능장에 가서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자, 3월, 4월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전 기출, 바로 직전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유형이 3, 4월은 똑같이 나왔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고전 시가를 설명문처럼 준 질문. 옛날에는 고전 시가를 그냥 작품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논문 쓰듯이 뭐 우리나라의 전통 시가 중 뭐 계절을 바탕으로 하는 소재를 가지고 뭐 이런 그러면서 작품을 줘요.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서 설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6월에는 그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계속 새로움은 추구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출, 아까 전 영어 선생님 그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뭐냐? EBS, 간접연계, 간접연계라고, 연계라고 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EBS를 보지 마라.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애들이 EBS 국어 독서 지문 볼 때, 야, 이거 비슷한 지문 나올 것 같아.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독해 연습이라고. 수업 때 배운 방식을 그냥 적용하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영어. 그래서 제가 아까 독해력. 그럼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채널 속에서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냥 문제만, 아까 이주영 쌤 PT에도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만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익숙한 문제 풀겠죠. 왜냐하면 제가 내일 또 입시교실이 있는데 거기에다 넣어놨어요. 뭐냐면 서울대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애들 생활기록부 볼 때 2015 개정교육과정과의 연동. 수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키워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절대로 익숙한 문제들 주구장창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러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혹시 자녀분 중에
A 선생님 수업을 듣고 B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두 양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대요. 아, 우리 애가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애구나. 저는 지금 작년부터 거꾸로 7년 동안 계속 문이과 일반 담임만 했단 말이에요. 재수생들.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짓밟았냐면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최상위권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선생님 스타일, 이 선생님 스타일 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버전이 나왔어요. 이 설명은 또 뭐지?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적용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해요. 가라고요. 근데 얘를 버리면 안 돼요. 보험. 수능장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학 10몇 번 풀고 있는데 막히거든요. 그거 아세요? 2018학년도하고 2021학년도하고 수학 가형입니다. 가형 1등급에 100점, 96점, 92점이 1등급이랍니다. 물론 95도 있고 98도 있지만 이 92점에 걸려있는 애들이 거의 70%가 넘었었어요. 1등급 안에서. 근데 작년에는 40%대였다고. 줄었잖아. 그럼 줄었다는 얘기는 동일한 숫자라고 봤을 때 여기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1등급 컷이 안 올라가냐? 잘 푼 거잖아. 성적이 올랐는데 이쪽 애들의 원점수가 더 높아졌는데 왜 컷 점수는 바뀌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때는 어떤 버전이냐면 21, 29, 30, 21, 29, 30 킬러 세 문제 풀기. 그리고 60분에서 70분 잡고 27문제를 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세 개 중에 하나 공략. 그런 버전이에요. 근데 그게 준다는 얘기는 애들이 킬러를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점수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준 킬러에서 발목을 잡혔어요. 14번 풀고 4점 킬러도 아닙니다.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발상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얘가 와야 돼요. 근데 애들은 나는 현땡땡 수학 한 선생님 라인만 쭉 타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대안이 없어요. 이걸 깰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물론 평소에 공부할 때 이건 이런 조건이었을 때 이걸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평소에 이런 습관이 있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고3 애들 그러지 않을걸요? 저희 애도 그랬으니까 과제하기 바빠요. 수학하고 나요. 얘는 안 들고 있는데 얘만 들고 있어요. 안 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영어도 절대적인 시간의 확보가 힘들면 상대적 시간이라도 만들어야죠. 나 오늘 이 한 지문 갖고 아까 왜 지문의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A가 먼저 나오고 이런 얘기는 기술적인 문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해석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추론은 말 그대로 추론이잖아요. 빈칸 사실 아니잖아요. 빈칸 확인 아니잖아요. 빈칸 추론이거든요. 이 지문을 읽어놓고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설명을 했고 선택지 갔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연산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연습을 안 하고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야, 너 빈칸 추론이나 문장 삽입이나 순서 연습하니? 안 하는 애들 없을걸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어렵대요. 본질적 측면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 다시 수능으로 가면 저 배열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익숙한 거에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더 넣어드린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6월입니다. 지금 추정치입니다. 만점을 받으면 여긴 139, 여긴 143이 뜰 예정이래요. 예측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91점입니다. 67하고 20, 그러니까 공통은 67, 화작은 24. 그래서 91이 떴어요. 근데 엄매는요, 86점인데 68, 18이라고요. 그러면 원점수만 놓고 보면 얘가 높잖아요. 얘보다 높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여기 표에 있는 얘네들의 표점은 같아요. 이해되세요? 같은 층위를 비교해 볼게요. 공통 누가 잘 봤어요? 엄매가 잘 봤잖아요. 아니, 설마 1점인데? 2점인데? 근데 이렇다고? 네.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 표점이 뭐 바뀔 수는 있겠죠. 저희 이투스에 이제 막 성적 입력하고 걔네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한 거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점수는 다르지만 표점이 같을 수는 있다. 누구 때문에? 공통 때문에. 네, 그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럼 얘가 높았느냐? 어려웠다. 자, 시험이 어려우면 무슨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평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좀 계산적인 건데 어렵진 않고요. 아까 제가 표준 편차분에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에 곱하기 20을 하고 더하기 100을 하면 만점 표점이거든요. 표점 구하는 공식인데, 자,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이 평균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평균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얘가 떨어졌으니까 표점이 커질 거잖아요. 편차가 비슷하다면.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는 잘하고 못하는 애들의 격차가 작다, 크다. 크다. 얘는 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원은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를 구할 때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 분의 선택 과목 원점수 빼기 선택 과목의 평균 곱하기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해요. 그리고 더하기 공통 과목의 편차를 더하는 거예요. 평균. 여긴 편차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을 더한다고요.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둘의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평가원은. 되게 자신 있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과 아이들 선택 과목이 있었을 때 수학에 그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수능은 좀 더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애들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이렇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편차가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추정치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자, 하작이 월등히 많죠. 야, 공교롭게 소수점 두 번째 짜리까지 3, 4월이 같았어요. 자, 근데 6월 보세요. 화작이 요렇게 11% 정도가 줄었죠? 엄매가 요만큼. 그러니까 관심은 많아요, 제가 보기엔. 수험생들이. 야, 엄매가 어렵지만 엄매 선택이 유리해야 돼. 그 소리 듣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수생들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성적대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 확실히 공통 과목의 평균은 엄매가 높아요. 그러니까 집단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많이 6만 7천 명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다 반수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냐면
등급 안에서의 비율이에요. 1등급 안에서 엄매가 64. 2등급에서는 화작이 역전. 여기 보세요. 5등급은 화작이 월등히 없어요. 5등급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5등, 대한민국의 5등급 받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험 난이도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입니다. 자기의 포지셔닝이 분명한 애들입니다. 우리 애가 5등급인데 시험 끝나고 딱 와서 물어보세요. 오늘 시험 어땠어? 괜찮았어?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까 기사에서는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 그랬는데 근데 얘는 괜찮았대요. 어차피 본인 관심 있는 것만 풀었을 거고. 저는 대단한 능력은 9등급인 것 같아요. 걔네는 성실함을 인정받는 애들이에요. 찍어서는 9등급이 안 나옵니다. 객관식 모든 걸 2번으로 하면 비율상 20 몇 프로는 떠요. 9등급이 안 뜹니다. 걔네는 온전히 푼 거예요. 100 찍거나. 아니 9등급에 0이라는 점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0을 받아요? 찍은 게 아니에요. 푼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애들이죠. 자, 요거 6월 화작이 많죠? 1등급 엄매가 많아요. 전체 비율은 얘가 많은데 1등급은 얘네가 많고요. 저 밑에는 얘가 훨씬 많다. 그런 얘기고요. 자, 수학은 그래도 조금 비슷해졌죠. 비슷해졌습니다. 최고죠. 야, 근데 이거 끔찍하지 않으세요? 와, 2등급이야! 했는데 14점 차이다. 게임 끝이에요, 이거. 1등급이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2등급 받은 애가 얘보다 그걸 잘 보면 얘를 역전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자, 보세요. 확통 1등급인데 여기 66이에요. 66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적의 공통 66이고 같죠? 여기 66 같아요. 점수가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택만 점수가 좀 다르죠. 어쨌든 공통이 같으면 이렇게 뒤에 선택 과목에 점수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표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원점수가 달라도 표점은 같을 수 있다예요. 그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혹시 손들지 마시고요. 속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올해 제가 보기에 자연계열 학생 중에 문과 빼고요. 자연계열 학생 중에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의 집단성은 제가 보기에는 학업 성취도가 썩 훌륭한 것 같진 않아요. 3월달 서울 중등진학에서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자체적으로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새롭게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일반고 8개, 자사고 3개. 그래서 나왔는데 그리고 3월 교육청 것도 마찬가지. 국어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등급 받은 아이들 중 확통 선택자가 33%.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따 제가 요거 안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밑에 점수고요. 여기 59, 여기 보세요. 59, 60, 62. 똑같이 요 점수를 받는다. 그건 이제 됐고. 자, 요거 비율. 미적 많이 들었어요. 전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1등급 안에서 비율 보세요. 이렇게 되고 압도적이죠. 확실히 미적은 확실히 집단성이 우수하다. 기하 7.4, 5.2, 8.4 조금 높아졌죠.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됩니다. 근데 국어 1등급 안에서의 비율도 한 10% 정도가 1, 2, 3등급이 똑같아요. 확통은 여기서 늘어요. 왜냐하면 미적이 줄니까. 미적이 제일 많다가 점점 줄은 만큼 확통이 늘어요. 여기가 38, 그 다음에 44인가? 이렇게 늘어요. 그 숫자만큼 미적은 줄는 거예요. 얘네는 변동이 없어요. 3월달. 고3이에요.
그러니까 기하 선택자애들이 물론 학습이 안 돼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2 때 내신 한 애들은 좀 힘들었을 테니까. 아무튼 비율. 자, 아이고 저 네모칸이 왜 저렇게 갔을까? 저렇게 확통은 좀 줄죠. 근데 미적은 늘었죠. 보이시죠? 아이고 네모박스 왜 이렇게 갔어? 미적 비율이 이렇게 늘고 확통 비율이 줄었어요. 제가 보기엔 겁없는 문과애들이 미적으로 옮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연계 중에서 확통으로 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갈 수 있는 대학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옮긴 애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달까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점. 국어 3월 달 이렇게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그러니까 지금 보면 4월 달이 시험이 쉬웠다라는 게 보이세요? 네. 시험이 쉬우면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평균은 올라갈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기한은 4월이나 6월이나 비슷하고 미적은 지금 157, 100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확통은 이렇게 4월하고 비슷해졌고 뭐 이런 거예요. 확통이 전반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점유율 하자. 엄매가 확실히 1등급 점유율이 높죠? 높죠? 네. 2등급 가면 이제 바뀌어요. 3등급 밑으로 갈수록. 네. 바뀌고 있는 거. 점유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의 핵심은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냥 왜 공부 안 해서 4등급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국어가 성적이 안 나왔다면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럼 얘에 대한 대안은 뭔데? 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9월까지 만들어 가시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느낌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자연계열 부모님들께서는 야, 확실히 미적으로 많이 들고 있어. 미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 애들이. 아마 9월달 반수생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계열은 미적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교 2학년 이상 애들은 재작년에 기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능에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 애들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애가 반수를 했죠. 그렇잖아요. 기하 들어왔으면 저희 애는 어림도 없어요. 네. 길치거든요. 공간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 기하 있었을 때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기하 성적에 대한 분포도를 봤는데 남학생이 월등히 앞서요. 여학생보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투스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성적 입력해서 등급컵도 보시고 성적 입력하면 위치 파악도 아마 될 거예요. 오답 하는 것도 있고 요거 오답 이런 거. 여기 원래 누구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가려서 이투스로 바꿨어요. 이런 거 입력해서 한번 오답률도 보시고 더 중요한 건 자, 핵심은 이거예요. 오답률 10%라고. 난이도가 하였어.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학, 계산 실수 이러시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그러잖아요. 걔는 수능 때까지 다른 양상의 계산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계산 실수를 막기 위한 대안은 넌 뭐라고 생각하니? 한번 쓱 질문을 던져보고 A입에서 뭐라고 나온가? 생각이 없으면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고. 그럼 빨리 100일기도 가야죠. 근데 나름의 어떤 저는 저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의치섭 아닌데도 계산 실수 틀리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풀 때 속으로 그냥 과외하듯이 네가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풀어보라고. 야, 조건이 이거 뭐예하면 여기서 세타값 범주를 줘. 여기서 사인 세타값을 줬으면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야, 그럼 우리 처음에 뭐 생각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30, 60, 90도 외운 거 있잖아. 그거 바꿔서 해야지.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해갖고 치환해서 바꿔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자 속으로 그렇게 해서 쓰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러죠. 그럼 안 틀려요. 틀리는 거 많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거 저희 재수생 애들도 줘요. 매번 시험 볼 때는. 그래서 뭐야, 오답률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틀린 거야 지금? 그럼 그거 다시 점검. 지금 쟤네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고3은 잘 안 해요. 자기가 실수로 틀린 건 실수라고 생각하지 또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 쭉 하시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여기 들어가시면 3월 합평 유사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틀린 거 관련해서. 자, 요거 한번 입력을 하셔서 성적 입력을 저희에도 보니까 다른 데에다 진학사인가? 어디다 넣어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 점수로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으로 갈 수 있는 의대, 그 다음에 안정, 적정, 소심 이게 쭉 나오더라고요. 100분위 기준으로. 그러면 대략 요 정도 라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60% 바로 밑에가 이렇게 상성이 되고 그럼 내가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럼 실수했던 거 하나씩 막아보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걸 9월 달에 한번 요게 목표를 잡아서 한번 해봐야지. 그걸로 끝. 내 아이 점수가 여기 있어요. 나 목표 대학에 동국대인데 여기 있어 얘가.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해봐야 48만. 그러니까 더 늘 건데 그거 가지고 확정 지을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뭐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찍으셔도 돼요. 이건 제 멘트예요. 아까 건 회사 자료고 지금부터는 제 멘트예요. 저는 저희 애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내신이 3.01이거든요. 조선대 의대 한번 저질러 볼까 교과? 최저 4함 6인데 저질러 볼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 찍으시고 찍은 거 까먹지 마시고 그 아이한테 보내주세요. 수시 지원의 기준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이걸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이걸 올렸을까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저 세 개의 방법을 통해서, 요 세 개의 방법을 통해서 대충 정시 지원 라인이 요 정도 라인이겠구나. 그러면 보세요. 제가 다시 요거에 대한 기준치를 이렇게 적어드릴 거예요. 3, 4, 6, 7, 8, 9까지 성적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 비슷하거나 상향이다. 그러면 본인이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보다 더 과감하게 그거 그렇게 잡으시라는. 근데 여기는 이 1번 이거에 해당하는 요게 얘네들도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썼어요. 왜냐하면 마음 상하실 거.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한 애한테는 그랬어요. 부모님께. 얘란다. 부모님께. 어머님, 학교 잡으실 때 아이한테 우선적으로 상의하실 게 있다. 재수, 고, 고3. 이거에 따라서 공격 성향이 달라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성적은 여기 있는데 자꾸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너 재수할 거니? 물어보세요. 재수 안 해. 지금 재수 결정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최상위반 애들도요. 거의 빠르면 10월. 두 번째가 수능 본 날. 세 번째가 성적표 받은 날.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할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만 열심히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종합전형 쓰시는 분. 저기 어디냐?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똑같은 걸 다시 붙여놨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종합전형 쓰시는 분들이 되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누군가 그러셨대요.
야, 너는 여기 쓰면 붙어.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썼대요. 작년에 제가 담임했던 재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종합전형이 아니 절대평가냐고요. 아니 누구랑 경쟁할지도 모르는데 내 아이 이것만 가지고 얘는 좋으니까 붙을 거야? 그런 얘기는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근거 하나 드릴게요. 밖에도 붙여놨는데 작년에 저희 반 학생 하나입니다. 고3 때 원광대 한의대 1단계 통과 종합, 대관의대 불합, 근데 원광대 최종 불합. 자, 재수 원광대 1단계 불합, 고3 때는 1단계 합격이었어요. 통과했는데 불합, 대관의대 최종. 이게 종합이에요. 두 번째, 핸드폰 갖고 올 걸 그랬네. 학업 우수형으로 고대 영어교육과 예비 1번으로 합격한 애가 있어요. 걔가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톡 보낸 게 뭐라고 그랬냐면 고3 때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학과를 쓰라고 했었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상담 안 하셨을까요? 세 번째, 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부, 즉 환경공학 합격한 애가 있어요. 그럼 느낌상 이과잖아요. 이 친구는 문과학생입니다. 학교까지 밝힐까요? 서울국제. 내신 5.1. 이대 미래사회공학부 최초학. 근데 고3 때 소비자하고 경영만 썼어요. 소비자학과 경영만 썼다. 목동지역의 문제. 도대체 그 학교의 고3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부장 선생님께서는 아까 신영균 선생님이 내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내 새끼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종합전형은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작년에 교과 왜 안 썼어? 내신이 안 좋아서요. 맞아요. 입결이 있으니까. 너 작년에 왜 종합전형 안 썼어? 내신이 안 좋아서요. 뭐지? 교과나 종합은 전형이 다른데 왜 대답이 똑같을까요? 개념이 없어요. 아까 걔 5.1이었다니까 5.1. 그리고 한의대 붙은 애는 전체 내신은 1.9인데 수학과학이 2.16. 1, 2, 3학년으로 갈수록 내신이 떨어졌어요. 걔는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 1, 2, 3학년 우상향이었으면 나는 경희대 한의대도 썼다고 그랬어요. 세특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취도 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종합은 절대 이게 좋으니 될 것 같아? X. 몰라요. 그래서 보험을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을. 교과든 종합이든. 왜 안 넘어가냐. 오! 이런.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설명해야지. 잠시만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수시 지원 기준이 아까 이제 쭉 정시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종합하고 논술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이 안 넘어가네. 이거 이해되셨죠? 나 이거 다 못 외웠는데. 교과. 자, 올해 가장 핫 이슈 교과.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만약에 고3이다 지금. 우리 학교에 300명이 있어요. 3학년이 300명이에요. 고대가 4%예요. 재적 인원에. 연대가 5%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4, 32, 5, 35, 27명이죠. 그럼 전교 27등 안에는 고대 연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내신이 2.5 밑으로 떨어지면 쓰지 마세요.
2등급 중반이 되면 합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연대는 1등급 벗어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전교 20등인데 고대를 받을까 연대를 받을까, 근데 내신이 애매하다 그러면 연대보다 고대가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합으로 내가 만약에 학업부 수용하고 학초를 같이 쓴다면 학업부 수용은 종합이니까 내 생기부에 맞춰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저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교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화학과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교과에서는 화학과보다 더 위의 과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이라면 내 생기부의 내용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과를 선택할 때. 아니, 화학에 맞춰져 있는데 생명고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종합은 화공으로 쓰되 학업 수용을. 근데 고대에 추천을 받았어. 그럼 얘가 꼭 만약에 지가 이걸 하고 싶으면 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내가 좀 진로가 좀 바뀌었는데 그럼 바꿔서 쓰겠죠. 낮춰서 쓸 가능성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해 교과는 중위권부터, 중위권 건동홍숙 아래 국송 세단 라인부터 그 아래쪽은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교는 저는 세종대. 왜 세종대가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작년까지는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다. 그래서 인문계 전체 내신이 1.6인가 됐어요. 세종대. 아니, 세종대 라인인데 1.6인 애가 세종대를 왜 갔을까요? 두 가지. 첫째, 정시로 거길 못 가는 애들. 두 번째, 다른 학교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은 애들. 아니, 한양대 1.17이 왜 한양대에 썼겠냐고요. 다른 데 최저를 못 맞추거나 정시로 거길 못 가는 애들은 무조건 이거 넣어야죠. 최저도 없는데 한양대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왜 썼냐고요. 그 정도 되면 분명히 붙을 텐데. 세종대가 최저를 걸었어요. 문과 2하고 2학. 근데 거대랑 같아요. 건국대학교하고 최저가 같아요. 그럼 비슷한 1등급 막 우수한 애들이 건대 쓰고 세종대 쓰면 당연히 건대 가지 않겠어요? 최저가 같은데? 물론 건대 그 급 애들이 세종대에 쓰지도 않겠지만 썼다면 제가 보기엔 추락 많이 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 올해는 적어도 3배수 이상 막 축축축축 변화가 클 것이다. 공격적으로 지원하잖아. 어디까지? 3등급 초반까지. 대신 최저가 없는데 3등급이 쓴다? 안 된다. 최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왜 이 학교가 최저가 세지? 세종대처럼. 그러면 적극적으로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특히 문과라면. 네. 자, 교과 전형 증가 이런 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추천, 졸업자가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연대 뭐 이런 애들. 졸업자 지원 가능 대학도 고려하시고 여유 있게 지원하시고요. 요 자료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요 자료. 어떤 학교는요, 최종 평균 또는 최종 최저, 등록 평균, 등록 최저, 입학 평균, 입학 최저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최초 평균의 70%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명 뽑는데 7등까지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70%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 닫고 들어온 애들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라고요. 너무 평균치에 현혹당하지 마시라고요. 좀 더 여유있게. 근데 어떤 학교는요, 최저라고 써져 있는 데는 그냥 최저를 믿고 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옆에다가 우리는 현혹당하지 마, 옆에다가 표준 편차를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0.1 이상 높지 않으면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편차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교과 100이냐, 교과 더하기 출결이 들어가냐, 봉사가 들어가냐, 면접이 들어가냐,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비교해 보시라는 거. 자, 자소서 미제출 올해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선발 인원의 전체적인 감소인데 고대가 유독 심하거든요, 지금.
학업우수 지금 이렇게 줄여놨죠. 계열도 줄었죠. 성대 계열을 어마무시하게 줄었어요. 근데 보통 성대 학과는 저 특목고 애들이 많이 쓰거든요. 여기 일반고 애들이 많이 쓰고. 그러면 이 정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면 얘를 버리고 다른 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올해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이미 교과에서 우수한 애들은 교과 전형으로 갈 테니까. 왜냐하면 전국에 추천 전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과가. 추천이 아닌 교과도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년에 비해서 교과로 빠져나갈 애들이 숫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전년도 입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셔라. 네. 내가 쓸 거리가 있고 준비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글자가 왜 밑으로 내려가냐. 자, 요거는 요거 때문에 넣어드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성대는요, 진로 선택 과목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20%. 학업 역량 더하기 학업 성취도. 뭐 이런 거. 아니, 성취했어. 10 해갖고. 정성평가를 하겠대요. 정량은 수치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교과니까 정량이겠죠. 근데 성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하겠대요. 세특하고 같이. 저런 거 만약에 내신은 되는데 세특에 별로 내용이 없거나 진로 선택 과목에 막 A가 없다 이러면 조금 성대는 힘들 수 있다. 그런 거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아예 진로 선택 과목 미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석차 근근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찍으세요. 저 왼쪽 게 기준입니다. 왼쪽 게. 여기가 기준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도대체 이 학교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진로 선택 과목의 그 시험 난이도나 이런 게 다를 텐데 원점수를 활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애들은 어차피 다 다른 데로 갈 건데 뭐 그래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고대 있자면 고대 서강대 별표하셔야 돼요. 성취도 별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수학 과제 탐구 A예요. 근데 가로 열고 비율이 있잖아요. 100! 고대 별로다. 손해다. 비율. 성취도별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똑같이 A인데 같은 과목 A인데 여긴 100이고 A 받은 비율 그 학교에서. 근데 다른 학교는 30%예요. 그럼 30%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두 학교가 고대 서강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진로 선택 과목을 보시고 A만 보실 게 아니라 옆에 비율도 보시라고요. 저기가 목표인데 특히 교과 쓸 때 그런 거 보시라는 거고. 네, 역시 마찬가지. 아마 여기도 전년도 입결보다는 분명히 여유가 생길 거예요. 단 최저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내신으로 판단할 문제 아니라고. 이거는 안 찍으셔도 돼요. 이것도 적합성? 혹시 학생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종합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찍으셔도 돼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생부 검토할 때 순서예요. 그러니까 저 순서대로 쭉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까놓고 얘기할게요. 서울의 중하위권 정도 아래부터는 꼭 활동이 많이 우수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 내신이 괜찮다면. 이해되세요? 자, 이거는 종합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거 뭐 때문에, 이거 한의대인데, 내신 별로 안 좋잖아요. 4353, 424인데. 근데 얘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상위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 보시면 되냐면, 표준 편차. 얘가 20 이상 계속, 그러니까 23 이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과목 막 30, 29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는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의 격차가 크다. 그러면 얘가 그런 학교에서 90점 받은 거와
이 학교에서 90 받은 거를 같이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우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종합자료. 네, 이건 뭐 참고 자료고, 이 자료는 대구 한의대 홈페이지에서 따갖고 옵니다. 자, 이것도 대학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서울대 합격자 평균 인문 지균입니다. 1점대 초반 인문, 자연 1점대 초중반.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합격자 평균 인문은 1점대 중반, 그 다음에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후반. 자연은 혹시 해당 사항 있으시면 서류만 괜찮은 종합이니까 괜찮으면, 서울대는 아시겠지만 참고로 내일 7시에 입시 교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서울대에서 학생부 종합 기준 그 자료를 가지고 저거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5일은 저기 의학계하고 교대. 뭐 시간 되시면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이니까 참고로 그냥 넣어본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 어느 학교 거 그냥 제가 학교 설명회가 있어서 그냥 여기다 둔 건데, 아니 이렇게 동아리가 많잖아요. 그럼 이 동아리 중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의 적합성.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고 나는 리더였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해서 결국 네가 성장한 게 뭔데? 핵심. 종합의 핵심.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자체에서 뭐가 나타나야 하면 되는 거냐면, 자, 나는 이걸 했어. 그래서 금상 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금상 받은 건 맨 앞쪽에 있어요. 수상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의 교과가 발전했느냐. 성장에 대한 부분. 자, 논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은 제가 보기에 올해 큰 타격은 없어요. 최저만 맞추면 돼요. 근데 자연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색깔을 달리게 했어요. 이거 학교별로 수학 출제 범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번에 공군자관학교 저희 설명했거든요. 그 담당자분한테 여쭤봤더니 공사는 공통의 확통, 공통의 미적, 공통의 기하, 선택이랍니다. 근데 어떤 학교들은 수학, 고1 때 배우는 수학,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써놨어요. 출제 범위. 다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교는 또 부산대였나? 어디 의대던데? 거긴 또 선택으로 해놨어요. 공통 미적, 공통 기하. 택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기하나 다른 거 내신 때 별로였고 자신 없으면 선택학교 중심으로 가셔야죠. 다양대로. 근데 문과는 1순위 냅니다. 천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천자 모의논술 봤는데 천자 채우기 쉽더냐? 우와, 도저히 못 채우겠어. 그런데 중대 외대 쓰고 앉아있는 거야. 경희대 인문사회 써버리고. 천자 넘어가는 데 쓰면 안 되죠. 200자에서 600자 사이에 끌어가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동국대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데 위주로 전략을 잡아요. 아니 천자 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논술하고 해서 너는 중대 이거 맞아! 붙을 거야! 한없다 가지 마시라고요. 이건 좀 객관적으로 아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올해 포인트 최종. 자, 어마무시한 자료 하나 공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크기를 한번 따져본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니 만약에 학교 추천 전형이 3합 5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라면 3합 5를 맞춘 애들의 충족 가능 비율이 크기가 100 중에 82는 통과할 것 같아. 수능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8.2 죄송합니다. 8.2 5점 줄 것이다. 그래서 올해 바꾸는 최저라는 수시. 정시는 아직 시행 계획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9월달 이후에 나와요. 만약에 학업우수다 4합 7이거든요. 저 4합 7 올해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합 5나 4합 6 나오는 정도 사이즈의 고대 학업우수를 왜 써요? 2를
안 한다면 가도 되겠죠. 2를 한다면 어차피 2 선택 과목의 비율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정시에 서울대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년도 합격한 아이들의 자 서울대 혹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작년 정시 환산 점수, 학과별 환산 점수를 참고하셔도 돼요. 네.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약대까지 왔으니까 크게 변동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 와 최저가 관건입니다. 결국. 자 이겁니다. 제가 요거는 좀 찍어서 아이한테 보여주시죠. 월별로 자 모의평가 이제 9월에 있죠. 기말고사 있을 거고 수시 접수 기간 있고 여기 또 이제 중간고사 있을 거고 수능인데 자 이 부분 하나씩 이게 포인트. 아 제발 자소서를 왜 자꾸 7, 8월에 쓰려고 그러냐 또는 왜 8월달 막 후반에 가서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 공부를 못 하잖아요. 자 안타까운 버전이 있어요. 제가 학교 설명회 준비하면서 저희 재원생 애들 고3 때 성적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그 중에 6월하고 9월하고 수능 중에 수능을 제일 못 본 애들 중에 9월을 제일 잘 본 애도 있어요. 그러다 훅 떨어지고. 근데 이런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4점 내신 4.6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종합전형 이런 걸 하나도 안 써요. 다 논술이에요. 근데 재수를 하러 갔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논술 준비를 덜 했거나 정시 준비를 못 했고. 둘 다 놓친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나는 논술에 올인할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수능 체제 없는 학교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정시에 올인할 거야. 무슨 근거로?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 성적표 갖고 와. 무슨 근거로? 너 목표가 여기래며. 네 성적 여기래며. 근데 무슨 근거로 정시? 열심히 할 거라니까? 아, 다른 애들은 안 하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의지, 다짐 갖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네. 지금부터 하나씩, 챙길 거 하나씩 뭔지 꼭 점검하셔서. 자, 9월까지 아이한테 그러세요. 자, 6월 성적 너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 하지만 네가 6월 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내가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9월 달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 그게 공부에 대한 흐름이고 수시에 대한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아이하고 잘 상의하시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도움 받으실 분들도 오시면 되고. 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 좋은 결과 아무튼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